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생화원 튜터링을 맡게 된 튜터 신홍철입니다. 이번 강의는 1강으로 시작되고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오프라인 수업을 못하게 돼서 정말 아쉽네요. 오프라인 수업이 저도 편하고 여러분들도 편하실 텐데. 어쨌든 해서 일단 제 소개를 먼저 간단하게 하자면, 저는 지금 생명공학부 17학번에 재학 중이고요. 신홍철이라고 합니다. 지금 심화 전공을 하고 있고, 지금 4학년 1학기 재학 중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생화학원을 이제 19년 1학기, 작년 1학기 때 들어서 구승회 최무영 교수님 분반에서 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A뿔을 받고 구승회 교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 구승회 교수님 생화학 연구실에서 한 달 정도 인턴을 했었고요. 현재 제가 목표가 대학원 진학하는 거라서 이제 지금도 연구실을 다른 데로 다니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월, 화, 수는 학교 수업을 듣고 목요일은 쉬고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은 제가 서울대로 이제 전기과로 연구실을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프라인을 하게 된다면은, 원래 저는 목요일을 희망하기도 했고 다른 튜터링반 생물 통계학도 제가 하고 있는데, 그때는 그 반은 목요일에 하기로 했는데, 일단 저희는 나중에 5월 3일부터 오프라인 수업 지침이 내려와가지고요. 아마 일요일에 보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면은 월, 화, 수 중에 1교시에 보거나. 그래서 이제 튜터링은 어떻게 진행되냐면요. 이제 수업은 이제 이런 식으로 화면 녹화, 음성해서 유튜브에 업로드 되고 링크로 여러분들한테 드리겠습니다. 수업 내용 같은 경우는 이제 레닌저 생화학 여러분들도 쓰시죠. 일단 어제 확인해 보니까 PPT도 같은 거 썼는데, 그래서 레닌저 책 연습 문제 풀이를 할 거고, 1장부터 여러분들 시험 범위까지 계속 한 장씩 풀어 나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면은 이제 수업 중간중간에, 책 중간중간에 있는 예제 문제도 풀어드릴 수 있는데요. 예제 문제 풀이 같은 경우는 원하시면 해드리는데 카톡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공부하셔서. 질문 같은 경우는 이제 카톡 단톡방으로 질문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제가 답변이 금, 토, 일에는 좀 늦을 수도 있어요. 연구실에 있으면. 그래서 다른 튜티 분들도 답변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 수업은 5월 3일 이후로 지침인데, 이거는 이제 추후 여러분들과 협의하게 해서 요일 정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실 만한, 시험에서 저랑 일단 다른 분반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한테 이제 시험 얘기를 듣고 이럴 건데, 그 정보는 가져오는데, 일단 생화학 자체가 내용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계산 능력이 좀 많이 필요하고요. 특히 1장이나 6장은 효소고, 이제 pKa나 이런 pH 계산할 때도 많이 필요하시고, 델타 G 이런 것도 계산할 때 많이 필요하세요. 그리고 책 연습 문제를 모두 풀어보시면 굉장히 여러분들의 실력 함량에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정철희 교수님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을 안 가르치시거든요. 어려운 내용도 안 가르치시고, 시험도 굉장히 쉽게 내서 평균도 굉장히 높고 하기 때문에 책 문제는 모두 풀어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어차피 뒤로 가면은 뒤로 갈수록 암기할 내용이 되게 많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연습 문제 위주로 외우시면 굉장히 편하실 겁니다. 1장 연습 문제풀이는 이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책은 레인저 생화학 6판은 영문판 쓰고 있고, 한글판 7판 쓰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하시는데 둘 다 큰 차이는 없어요. 7판의 문제가 한두 개 정도 추가되긴 하는데, 한 단원당 그것도 다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처음 문제부터 볼게요. 여러분들 제가 연습 문제 풀어오라고 했는데 풀어오셨을지 잘 모르겠고, 일단 저는 준비해온 연습 문제 풀이를 할게요. 1장 같은 경우는 많은 생물과 친구들이 다 안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안 풀어봐요. 그리고 이제 문제 나오면은 다 틀리죠. 왜냐? 1장이 굉장히 계산이 많고 생각보다 굉장히 꼼꼼하게 풀어야 되는 부분도 많고 어렵기 때문에 1장 같은 경우는 많이 틀려요. 특히 이제
지금 표준 자유 에너지 변화나 뭐 에너지 이런 뭐 활성화 장벽, 뭐 정의 상태 이런 거 다 엔트로피 이런 걸 완벽하게 할 줄 아는 학부생은 전 없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연습 문제 많이 푸셔가지고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거든요. 연습 문제가 하시면 됩니다. 저도 어제 이거 한번 오랜만에 풀어봐가지고 준비하면서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단위 변환에만 조금 집중을 하고 내용적으로 크게 어려운 건 없었어요. 한번 볼게요. 자, 1번 세포의 크기와 그 구성 성분. 저 지금 매니저 7판 한글판 보고 있어요. A번에서 이제 세포를 만배 확대한다면 얼마나 크게 보이겠는가. 지름이 50마이크로미터인 진입세포 관찰. 그럼 이제 이럴 때는 그냥 지름이 50마이크로미터인데 세포 만배 확대 곱하기 10의 4승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앞에 화면에 보시듯이 하면 50cm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50cm의 크기로 볼 수 있어요. 자, B. 근육세포라면 얼마나 많은 액틴 분자들을 가지고 있겠는가. 그래서 이제 세포 구형 안에 구형세포 안에 액틴 분자를 이렇게 넣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냥 부피로 나눠주시면 되죠. 그래서 일단 근육세포 부피 구하고, 그 다음에 액틴 분자의 부피를 구해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름이 3.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미터로 나와 있는데 그거를 이제 반지름을 바꿔주시고 9를 구하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대입하신 다음에 나눠주시면 2.7 곱하기 10의 12승 개가 나오겠죠. 자, C번 같은 크기의 간세포 얼마나 많은 미토콘드리아를 가지겠는가. B랑 똑같이 풀 수 있어요. 계산하면은 16 곱하기 10의 3승계 나옵니다. 자, D번 글루코스가 이제 있죠. 그럼 1mm몰의 글루코스가 있을 때 얼마나 많은 글루코스가 진핵세포에 존재하는지 계산하라. 자, 이거는 물 농도를 활용한 문제인데요. 자, 이 물 농도가 이제 물 퍼 리터로 쓸 수 있잖아요. 1몰이 1몰 퍼 리터잖아요. 근데 이제 단위 변환을 해서 1ml몰을 0.001몰 퍼 리터로 표현하는데 이제 1리터를 미리로 표현하는 게 더 편하겠죠, 지금. 왜냐면은 앞에 우리가 6.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미리가 나오니까. 그래서 6.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밀리리터 곱하기 1000ml분의 0.01 몰 하면은 하고 거기다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곱해서 총 분자의 개수를 구할 수 있죠. 3.9 곱하기 10의 10승계가 나옵니다. 2번 이제 0.001몰 이거는 이제 D를 보시면 포도당 분자 수를 이제 육탄당 인산화 효소 분자로 나눠주면 되겠죠. 포도당 0.001몰 그리고 육탄이고 어쩌고저쩌고 0.00002몰 나눠주시면 50이 나오죠. 그래서 포도당 50분자가 육탄당 인산화 효소 한 분자당 포도당 50분자가 존재하게 됩니다. 재미없죠. 자, 2번 대장균의 성분. 대장균은 막대형이래요. 로드 쉐이프죠. 길이는 2마이크로미터, 지름은 0.8 마이크로미터. 원통의 영적은 파이 r 제곱 h. h는 원통의 높이죠. 자, 대장균의 평균 밀도가 1.1 곱하기 10의 3승 그램 퍼 리터래요. 세포의 질량은 얼마인가요? 라고 물어봤는데 이제 그러면 밀도 곱하기 부피하면 질량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우선 부피를 구하자면 파이 r 제곱 h로 첫 번째 줄에 있는 식처럼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밀도만 곱해주면 되죠. 펜이 되나? 레이더 포인터 보이죠? 이제 A번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B번 대장균은 두께가 10나노미터인 보호세포벽을 가지고 있다. 이 세균의 전체 용적 중 세포벽이 차지하는 용적은 몇 %인가? 자, 그러면 이제 볼륨 이제 엔벨로프로 제가 써놨어요. 세포벽을. 그래서 볼륨에서 엔벨로프를 뺀 전체 부피가
R은 0.39 마이크로미터, H는 1.98 마이크로미터겠죠? 왜냐면 두께가 이제 10나노미터니까 R은 2 마이크로미터 빼기 10나노미터 하면 되고, 높이 같은 경우는 이제 세포벽이 두 번 위에 한 번 아래에 한 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두 번 빼서 2 마이크로미터, 말 잘못했네요. 이제 반지름 같은 경우는 이제 0.8 마이크로미터인데 그게 이제 절반이니까 반지름은 0.4 마이크로미터. 거기서 이제 10나노를 빼서 0.39 마이크로미터고, 높이 같은 경우는 2 마이크로미터에서 맨 위에 한 번, 맨 밑에 한 번 이렇게 빼줘서 1.98 마이크로미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볼륨은 이제 위에서 일단 전체 이거 세포벽이 없을 때 생각했던 볼륨은 A에서 구했고, 방금 이제 볼륨에서 엔벨로프 뺀 값만큼은 이렇게 파이 R에다 0.39 넣고 H에 1.98 넣어서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용적을 계산했을 때 B가 90% 나옵니다. 그럼 이제 세포벽이 차지하는 용적은 10%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면 지금 우리가 구한 거는 볼륨에서 엔벨로프 뺀 만큼의 수치니까. 자, C. 대장균은 단백질 합성을 하는 구성의 라이보솜 15,000개 갖고 있다. 전체 용적 중 라이보솜은 몇 %를 차지하는가? 그럼 이거는 이제 라이보솜이 구상이라 했잖아요. 그럼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치면 되고, 15,000개 있으니까 15,000 곱하기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하면 되겠죠? 그걸 이제 부피, 맨 A에서 구했던 부피로 나눠주시고 단위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5%가 나와요. 자, 3번. 대장균 DNA 분자의 길이를 계산하라. 어떻게 구할까요? 그러면 이제 대장균 DNA 분자 몇 개 있는지 구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대장균 DNA 분자의 전체 분자량이 3.1 곱하기 10의 9승이래요. 그 다음에 유클리오드 한 쌍의 분자량이 660g/몰이래요. 근데 지금 DNA 한 분자의 분자량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1몰에 몇 g이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3.1 곱하기 10의 9승g/몰로 표현할 수 있고, 밑에 이제 뉴클레오드 한 쌍의 평균 분자량은 660g/몰인데 이제 0.66g/몰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걸 나눠주게 되면은 4.7 곱하기 10의 6승 개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세포의 크기와 DNA 분자의 길이와 비교하래요. 4.7 곱하기 10의 6승계가 있고, 이제 이거를 지금 0.34 나노미터 퍼 페어잖아요. 한 페어당 0.34 나노미터가 되니까 그렇게 전체를 구하게 되면은 1.6 곱하기 10의 6승 나노미터가 되고, 이거는 바꿔주면 1.6 밀리미터가 되죠. 이제 아까 우리가 2번에서 세포 크기를 구했잖아요. 세포 길이가 0.002 마이크로미터였죠. 아까 2번 문제에서 아까 대장균 막대형 길이가 아까 2 마이크로미터라 했으니까 세포 길이 0.002mm고 이제 1.0mm를 0.002mm로 나누면 800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800번 접혀야 들어갈 수 있다는 소리거든요. 길이만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압축되어서 엄청나게 콜드해서 저장될 것이다. 2. 단백질 최대수를 구하라. 이거는 이제 트리플렛 코돈에 대해서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이제 뉴클레오타이드 3개가 이제 코돈 하나를 지정해서 아미노산 하나를 지정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4.7 곱하기 10의 6승계 뉴클레오타이드가 있고, 이걸 3개로 나눠주면은 1.6 곱하기 10의 6승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1.6 곱하기 10의 6승 아미노산을 구성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 이제 이런 유효 숫자 같은 경우는 계산기로 일단 다 계산하고, 유효 숫자 2자리죠. 지금 3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나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1.6이 나오는 거예요. 유효 숫자 같은 것도 익숙해지셔야 되는데 그냥 전체 계산하고 자릿수만 맞춰서 뭐 이런 식으로 앞에서 두 자리를 계산했으면 두 자리를 쓰고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네, 아마 다 두 자리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유효 숫자 2개, 유효 숫자 하나, 유효 숫자 하나 해가지고 유효 숫자 2개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정철희 교수님 분반은 계산기를 쓸지 안 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 분반은 계산기를 갖고 오지 말라 했는데 계산 문제가 꽤 많이 나와가지고 좀 당황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다 손으로 계산하고 막 난리 나가지고 뭐 계산 그래도 혹시 모르니 어쨌든 계산 문제가 이게 안 나올 수가 없는 학문이죠. 생화학 자체가. 여러분들도 계산을 계산기로라도 평소에 좀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4번 메타볼릭 레이트 확산 속도 표면적비. 왜 용접대 표면적의 비가 대사의 최대 속도 영향을 주는가? 이거는 생물 굉장히 유명한 제일 중요한 거죠, 이게. 메타볼릭 레이트는 확산 속도에 비례하는데 확산 속도 자체가 표면적 비에 비례하니까. 너무 많이 하죠. B. 용접대 표면적의 비율을 계산해라. 자, 이제 표면적을 S라 쓰고 부피를 V라고 쓸게요. 그럼 이제 4파열 제곱 나누기 3분의 4파열 세제곱이 되죠. 이거 약분하면 R분의 3이 되죠. 이제 D를 이제 계산 뒤에서 자꾸 지름으로 알려줘서 D를 지름으로 하면은 이제 2R이 D니까 D분의 6이 돼요. 그럼 이제 부상 아메바와 비교해라. 그럼 세균은 이제 6 나누기 0.5 마이크로미터고 아메바는 6 나누기 150 마이크로미터가 V분의 S가 표면적 비가 돼요. 이제 세균을 이제 아메바로 나눠주면은 300배 정도 표면적의 비가 차이가 납니다. 자, 5번. 자, 소포가 촉수에 있는 세포체로부터 발가락에 있는 촉사각의 끝까지 이동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냐. 그냥 이제 거리를 길이로 나눠주면 되죠. 이거는 그냥 단위 변화 문제예요. 2m를 이제 마이크로미터로 바꿔라. 그러면 이제 2 곱하기 12육승 마이크로미터가 되죠. 이 단위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좀 많이 해주시면 좋아요. 이게 마이크로가 몇인지, 뭐 나노가 몇인지, 6승, 9승, 12승, 뭐 3승 밀리, 6승 마이크로, 9승 뭐 나노, 12승 피코 이런 거 이제 한 번만 외워주시면 편하거든요. 그런 거 한번 쭉 외우셔가지고 하면은 이렇게 쉽게 바로바로 단위 변환을 할 수 있습니다. 하면은 2의 10의 6승 세컨드가 나와요. 이거 뭐 교수님들은 이제 5번 같은 문제를 내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런 거 뭐 미엘린 시스로 줄이는데 이런 거는 나중에 할게요. 자, 6번 합성한 비타민C는 천연의 각과 같은 효력이 있을까? 효력이 있죠. 기원 식별할 수 없어요. 왜냐면 우리 몸에 있는 받아들이는 거는 수용체잖아요. 이제 수용체랑 이제 아스코르비스 에이스 이제 비타민 C랑 결합하는 결합 부위가 같으면은 그건 같은 물체로 인식되기 때문에 같은 분자로. 근데 이제 구조가 같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기원이든지 상관없이 같은 분자로 아스코르빅 에이시드로 인정하게 됩니다. 받아들이게 됩니다. 기원 식별은 불가능합니다. 왜냐 비타민이 만들어지는 게 이렇게 다 분해됐다가 재조합되는 과정이에요. 사실은 아스코르빅 에이시드 자체가 많은 화학 그룹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런 게 이제 다 화학 그룹 다 떨어져 있다가 한 번에 다 붙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디서 나왔냐 비타민 기원은 식별할 수 없고요. 굳이 식별하고 싶다면 방사성 원소를 써가지고 하면은 식별할 수는 있겠지만 이 문제에서는 기원 식별이 불가능하다. 자, 7번 작용기인데 작용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정말 확실하게 외워줘야 돼요. 왜냐면 이거는 사실 이 부분부터 뒤에 이제 카이럴 센터 이런 거는 유기화학을 한번 들으신 분들이 훨씬 유리하실 텐데 유기화학 한번 원만 들어도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기도 하고 근데 이런 화학기 같은 경우는 생화학이 이제 1, 2 끝까지 나오거든요. 생화학 1에서 7장부터 끝까지 나올 거고 2는 이것만 나오는데 이런 화학기 무조건 외워두시고 이게 어떤 화학기인지 이런 찾는 거 7번 같은 거는 시험에 나오기 굉장히 편하죠. 교수님이 그냥 내면 되니까
측정하기도 편하고. 그래서 A번에 이제 에탄올 아민 써있네요. 그럼 이제 아미노기 NH3 플러스 있고, 오른쪽에 하이드록실기 OH기 있고. 자, B번 여기 글리세롤이죠. 이제 하이드록실기가 쭉 있어요. 3개가. 이런 거 보고 이제 CH 보고 메틸기 아니냐고 하시는데, 많은 학생들이 CH3가 메틸기지 CH2는 뭘로 안 쳐줘요. OH 여기선 그래서. 자, 이제 C번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헷갈리는 건데요. 다들 이것만 보고 이제 OH 하이드록실기 아니냐, PO3 임산기 아니냐, 이렇게 하면은 틀리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겹치는 게 있다 하면은 더 큰 걸 쳐주시면 돼요. OH, POOH, 포스포릭이 있죠. 포스포릭이 있고, 여기 카복실기 COOH, CO-, 만약에 COH라도 카복실기라 부르겠죠. 여기 있는 O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 이쪽에 H가 달릴 수가 없죠, 이쪽에. 여기 팔이 이미 2개가 있기 때문에 H가 달릴 수 없어요. 자, D번 트레오닌, 아미노산 구조도 딱 봐도 이게 CO- 카복실이 있고, 메틸기 여기 이쪽에 있고, 하이드록실이 있고, 아미노기 있고. 아미노산 구조는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텐데, 이렇게 이쪽에 펜이 있나? 이렇게 중심탄소, 알파탄소 있고, 이쪽에 카복실이 있고, 여기 아미노기 있고, 여기 수소 있고, 여기 알기 있죠? 펜은 다시는 안 쓸게요. 되게 불편하네요. 그래서 이거 D 아미노산이죠. 이렇게 되고, 자 2번에 이제 판토텐산 비타민 이런 거 이제 이름은 모르셔도 돼요. 그냥 보고 구조만 알면 되기 때문에. 비타민이래. 여기 카복식 있죠. CO- 쪽에 NH 보고 이제 또 아미노기 아니냐 하시면 안 되고, NHCO 있으니까 아마이드, OH 여기 하이드록실기, CH3 메틸기, CH2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를 다시 보면은 CH2가 있고 OH가 있는 거죠. COOH라고 해가지고 막 카복식이 아니냐고 물어보시는데, COOH가 나올 수가 없죠. 이렇게 HH 있고 OH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얘는 하이드록실 OH만, 여기도 CH3 메틸기. 자, 여기 CHO 있죠. 알데하이드기. 이게 나중에 자주 까먹을 겁니다. NH3 아미노기, OH 이렇게 4개 있어서 하이드록실기 있죠. CH2OH가 뭐 아니에요. OH만 하이드록실기입니다. 자, 8번 이제 카이럴 센터가 나오죠. 거울상 이성질체. 카이럴 센터가 어딘지 확인하래요. 자, 카이럴 센터를 어떻게 찾아요? 그 탄소 중심으로 해서 팔 4개가 모두 다 다른 데 붙어 있으면 되죠. 자, 그러면 자, 여기 일단 얘는 CH2니까 HH 이렇게 있는 거 이건 아니죠. 얘는 C도 여기 CH3, CH3 메틸기 2개 붙어 있는 거니까 아니죠. 요 이제 벤젠에 있는 C는 될 수가 없어요. 가끔 되기도 하는데 여기선 안 되고. 자, 여기 있는 C를 보시면은 이게 카이럴 센터인데 이쪽에 H 있죠? OH 있죠? 이쪽에 CH2 있고 이쪽엔 이렇게 된 벤젠이 생겼어요. 하나하나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4개가 다르죠. 그래서 이거를 카이럴 센터인데 이렇게 별로 표시하는데, 이렇게 4개가 다르면 왜 카이럴 센터가 되냐면은 뒤집었을 때 다 다른 형태로 나오잖아요. 만약 얘네 둘이 바뀌어요. 그럼 이제 아예 다른 형태로 되고 이런 거기 때문에 4개가 무조건 달라야 됩니다. 여기 COOH라고 여기가 COOH라고 해서 카이럴 센터가 아닌 게 아니라 이렇게 돌렸을 때 다른 걸로 인식되는 만큼 크게 있으면 다 다른 걸로 인식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2개의 거울상 이성질체의 이 생물 활성의 차이가 왜 있냐고 하면은 D폼이랑 L폼 아이소모가 생기죠. 지금 여기 있는 거는 D폼인데 D폼, L폼 아이소모가 이제 결합을 하는 리셉터의 바인딩 사이트가 다르게 돼요. 왜냐면 그 D폼, L폼 아이소모는 다른 분자예요. 다른 분자. 같은 분자가 아니라. 그래서 전혀 다른 생화학적 활성을 띠는데, 화학적 활성은 같지만 생물학적 활성은 다릅니다. 왜냐?
수용체에 결합하는 바인딩 사이트가 다르다. 자, 9번 아미노산하고 지방산 특징 어떻게 분류하냐. 그럼 이제 아미노산하고 지방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면 쉽겠죠. 그래서 일단 2개 정도 갖고 왔는데, 아미노산은 아미노기가 있고 지방산은 아미노기가 없어요. 왜냐면 아미노산은 아까도 이렇게 보여드렸지만 이런 구조로 생겼어요. 이렇게 NH3 있고, 지방산 같은 경우는 이제 CHO로만 구성되는 거예요. 얘는 이제 N도 있죠. 플러스 뭐 인산도 있겠고, 인산은 다 있는 건 아니니까 NCHON이고, 이렇게 해서 아미노기가 있으니까 차지나 바인딩 어피니티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방산 같은 경우는 이렇게 CCCCCC하고 막 어디 OH 하나 붙어 있고 H 있고 이런 식이고, 아미노산 같은 경우는 이제 물에 잘 녹아요. 그냥 구조가 이런 식으로 돼 있고 OH 있고 N 있고 알게도 뭐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물론 이제 비수용성 아미노산도 있지만 수용성 아미노산도 꽤 많기 때문에 이런 용해도 차이가 할 수 있죠. 그리고 용해도 차이라고 쓴 게 제가 수용성, 지용성이 아니라, 같은 기름에 녹이더라도 지방산이 더 잘 녹아요. 같은 지용성이라 하더라도. 왜냐면 얘는 이런 식으로 아미노산은 극성기가 어쨌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극성, 비극성, 뭐 물에 녹네 안 녹네 이런 걸 볼 때는 이제 탄소 5개가 있고 OH 하이드록실기 1개가 있으면 이건 물에 녹는다고 보는 최소한의 그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C가 6개 있고 OH기 하나 있다. 그럼 물에 안 녹고. 이런 식으로 따지시면 돼요. 자, 9회 B번 뉴클레오타이드와 포도당은 어떤 특징이 이들을 서로 분리시킬 수 있겠는가. 자, 일단 뉴클레오타이드 자체는 3인산에 일단 엄청 크죠. 포도당은 이제 CH2 이제 이꼴로 돼 있고. 1번 일단 크기 차이로 구할 수 있겠죠. 뉴클레오타이드가 엄청나게 크니까 포도당보다. 인산기도 3인산에 있고, 그리고 뉴클레오타이드에 있는 베이스 있죠. 염기 있고 인산기 있으니까 이걸로 용해도나 차지는 이제 인산기가 엄청 마이너스고 용해도 물에 잘 녹겠죠. 이게 훨씬 인산기도 있고 베이스니까. 자, 10번 규소. 이거는 되게 어렵게 내면 어렵게 낼 수 있는 문제니까 잘 봐주세요. 10번. 왜 그러냐면 탄소가 생물에 있어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왜냐면 팔이 4개니까 그걸로 얘는 다 해요 그냥. 근데 규소도 팔이 4개인데 분자 결합할 때 이걸로도 탄소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냐 이런 문제인데, 규소가 이제 영어로 실리콘이라서 제가 실리콘이라 썼어요. 제가 지금 반도체 연구실에 있어가지고 실리콘 도표해서. 이제 규소는 탄소 대체할 수 있냐 하면 이제 안 된다. 왜냐? 실리콘 같은 경우는 이제 긴 사슬 형성이 어려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탄소 같은 경우는 CCCCCC가 되는데 규소는 이제 좀 많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탄소에 비해서. 왜냐면 이 최외각 전자가 굉장히 멀리 있잖아요. 탄소 같은 경우는 탄소는 이제 CC니까 이게 이렇게 최외각 전자가 한 커플인데 규소 같은 경우는 이제 2커플 이상이죠. 그래서 불안정해서 이렇게 길게 연결이 안 돼요. 규소끼리는. 어떤 특징들이 생체 분사, 저건 같은 말이죠, 이거? 그리고 이제 산소 규소 간 결합력이 굉장히 강해요, 얘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산소 규소 간 결합력이 강해서 2가지 단점이 있죠. 기존의 규소 타 원자 간 결합이 파괴할 수 있어요. 산소가 들어오면은 산소 규소 결합이 너무 세가지고 기존의 뭐 규소랑 뭐 수소랑 있다? 이제 산소가 와서 그거 탁 쳐내고 지가 딱 결합합니다. 이렇게 이제 규소 산소 원자 간 결합이 끊기 어려워지는데, 여러분들이 자꾸 배우실 건데, 생물에 있는 약한 4대 힘이 있어요. 뭐 수소결합, 이온결합, 정전기적결합, 소수성 상호작용 이런 게 있는데, 공유결합 같은 경우는 너무 강해요. 너무 강해서 비가역적인 결합으로 치거든요. 얘도 그거에 이제 거의 버금가는 세기의 결합이기 때문에, 이제 공유결합으로 결합하는 색이면은 다시 비가역적인 결합이라는 게 수용체에서 다시 얘네가 떨어지질 않아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결합이 끊기 어려워서 불가능하다.
넣어주시면 돼요. 이거는 문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10번. 자, 11번 벤젠들이 문제죠. 자, 이제 덱스드린에 비해 벤젠드린이 많은 양을 필요로 한다. 왜 그러냐? 8번하고 같은 이유죠. D폼, L폼 아이소머인데 이제 결합하는 RC 바인딩 사이트가 다르기 때문에 얘네가 이제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상식은 아니고 저도 찾아보고 한 건데 이제 덱세드린이랑 벤제드린 이런 게 벤제드린 같은 경우는요 이제 라세믹 믹스처라고 해가지고 D폼 아이소머랑 L폼 아이소머 양이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대충 2배 정도의 양을 투여해야 원래 이제 덱세드린 하나만큼의 효과가 나오겠죠. 라세믹 믹스처 뜻이 D폼 절반, L폼 절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많은 양을 왜 필요로 하냐 하면은 이 이유를 갖다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세믹 믹스처라고 한 번 더 강조해 주시면 됩니다. 12번 각 구성 단위를 설명해라. 자, 왼쪽부터 볼게요. 3인상기 있죠? PO4 이거. PO3-3개 3인상기 있고, 가운데 이제 당 하나 있죠? 알파디 리보스. 그 다음에 아민기. 3개. 구아닌이군요. 아민이 아니에요. 구아닌 하나 있고요. 이거는 사실 연습 문제를 외우는 게 편하실 거예요. 왜냐면 이 모든 그 화학기를 다 외우실 수가 없거든요. 솔직히 B번 같은 경우도 이제 콜린이 있고, 이게 콜린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학생 중에. 그 다음 글리세롤이 있고, 이것도 몰라요. 올레익산 이거 아무도 모르고, 팔미틱산 이것도 아무도 몰라요. 자, C번에 이제 티로신 하고 이게 아미노산 몇 개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아무도 몰라요. 티로신 있고, 글라이신 2개 있고, 페닐알란이 있고, 메사이온이 있는 건데, 솔직히 12번은 모르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문제 내면은 아무도 풀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쫄지 마시고. 자, 13번 이제 이런 문제가 좀 시험에 저는 잘 나왔었는데 제 시험에 왜냐면은 고승희 교수님이 화학과 학석방 나오셔가지고 화학 문제를 되게 좋아하셨는데 정철희 교수님은 제가 알기로는 생화학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 걸로 알거든요. 자, A번 X의 실험층 및 분자식을 적어라. 이거는 이제 퍼센트 위에 C 다시 퍼센트 H 6.17%, O 53.29%를 구했잖아요. 못한 안에 1.7. 네, C. 지금 X의 분자량이 90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90 곱하기 100분의 40. 근데 C 하나의 분자량이 얼마예요? 12죠. 12를 곱했고요. 그래서 H도 90 곱하기 100분의 6.7을 한 다음에 H. 이거 주기율표 이건 보셔야 돼요. 맨 앞인가? 맨 뒤에 있을 텐데. 1.008 곱해주시고 O 같은 경우는 분자량 16이고 100분을 53.29% 분자량 90이니까 이렇게 구하시면은 363이 딱 나오거든요. 사실 이대로 바로 쓰셔도 돼요. 왜냐면 우리가 90을 했으니까. 좀 더 정확하게 하려고 CH2O 비율이 CH2O죠. 근데 이렇게 이걸 다 합치면 분자량이 약 30 정도 되잖아요. 그쵸? 12, 2, 28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분자량이 지금 90이 나야 되는 거니까 이거에 3배 해서 C3H6O3가 되게 됩니다. 자, B번. 이거는 제가 답을 맨 뒤에 있는 답지를 쓰려고 안 썼어요. 왜냐? 답이 너무 많아요, 이게. 자, 책 뒤에 맨 뒤에 있는 답지를 한번 펴보시면은 AS-1이가 써있네요, 페이지 넘버는. 13번에 B번을 보시면요. 12개가 있어요. 이 12개 미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자, 10번 관측된 광학 활성의 구조적 의의는 무엇인가? 광학 활성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카이럴 센터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제 그런 카이럴 센터가 있는 탄소를 찾으면 되겠죠?
카이럴 센터가 있는 탄소 몇 번? 6번이랑 8번 있겠죠? 6번이랑 8번에 6번 같은 경우는 이제 탄소가 중간에 3개 있잖아요. 가운데 있는 탄소가 카이럴 센터가 되는 거고 8번 같은 경우는 얘도 이제 가운데 이제 두 번째 있는 탄소가 중간에 3개 있죠, 탄소가. 그 중에 두 번째 있는 탄소가 카이럴 센터가 되는 거예요. 자, T번. X 용액이 산성이라는 실험 결과 구조상의 의의는 무엇인가? 산성이 있다는 말은 6번, 8번 중에 봤을 때 카복실이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실험 결과 어떤 게 가는가? 6번이죠. 6번이 COOH가 있는 거고 8번 같은 경우는 COH죠. 그래서 6번이 맞습니다. 2번에 이제 그럼 X의 구조식을 최종 구했죠. 우리 6번 구할 수 있어요. 모든 데이터와 일치하는 구조식은 한 개 이상 존재하는가? 존재하는지는 우리 이 자료로는 구분할 수 없어요. 왜냐? 카이럴 센터 갖고 있잖아요. 카이럴 센터로 엎어버리면은 위 자료를 통해서 구별할 수 없습니다. L폼, D폼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거는 화학적 특성으로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굳이 구분을 하고 싶다면은 엑스레이 이제 크리스탈로그래피를 통해서 구분할 수 있어요. 이 엑스레이 결정 사진이 그 DNA 구조 발견할 때 썼던 방법이거든요. 그걸 찍으면 이제 분자 구조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데 뭐 여기까지 요구하진 않을 거예요. 저도 이건 연구실에서 배운 거라. 1시간 수업을 채워야 되는데 시간이 굉장히 잘 가네요. 자, 14번 RS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나의 손대칭 탄소를 하는 R폼이냐 S폼이냐 이거는 이제 한 번만 하면 되게 쉽거든요. 자, R폼이면 이렇게 클럭와이스로 시계 방향으로 1, 2, 3이 있으면은 R폼, 반시계 카운터 클럭와이스로 돌면은 S폼. 근데 이제 1번, 2번, 3번 여러분들 다 앞에서 배우셨을 텐데 카이럴 센터 탄소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더 무거운 분자가 있는 게 제일 큽니다. 그래서 O 있는 거 있죠? 1번. 자, 이거 여기 CC이긴 한데 여기 N은 O가 달렸고 N이 달렸잖아요. 그러면 이거 O가 더 무겁죠, N보다. 그래서 얘가 2번, 3번, 1번, 2번, 3번, 탄소 4번. 수소가 4번 돼가지고 1, 2, 3으로 돌렸을 때 시계 방향이죠. 그래서 R폼. 14번은 R폼입니다. 또 다른 이성질체를 그리네요. 자, 이게 S폼입니다. 맞죠? S폼 그릴 때는 그냥 이제 OH가 지금 우리 쪽으로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뒤쪽으로 넘겨주시면 돼요. 요게 포인트예요, 요거. 자, 15번. RR이냐, SS냐. 똑같이 하면 돼요. 쉽죠? 자, 카이럴 센터가 일단 두 개 있어요. 이걸 찾아야 돼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거는 제가 딱 먹으려는 문제가 이거죠. 네. 여기서 이제 카이럴 센터가 뭐냐면 요거랑 요거죠. 얘는 제가 RR 폼을 그려놓은 거네요. 이거는 이렇게 RR. 지금 우리 문제는 지금 이거죠. 죄송해요. 얘도 보면은 이제 1번, 2번, 3번을 구하시면 되는데 자, 일단 수소 여기는 수소는 무조건 4번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일단 질소가 제일 무거우니까 질소 들어가고 요거랑 봤을 때 이거보다 이게 더 무겁잖아요. 그래서 얘가 2번, 얘가 3번이 돼요. 그래서 1, 2, 3 돌렸을 때 카운트 플러가 있으니까 여기는 S형. 자, 여기도 봤을 때 여기가 있고 1번 여기 이게 산소 달렸죠. 여기는. 자, 2번 여기는 다 탄소인데 여기는 질소가 있으니까 얘가 얘보다 더 무겁죠. 그래서 1번, 2번, 3번 해서 이렇게 도니까 얘도 카운트 클로가 S, 그래서 SS형이 되고 이거 그릴 때 같은 경우는 이거 각각 뒤집어 주시면 돼요. 오케이? 이거 하듯이 얘도 이제 나온 거 들어가게 하고 들어간 거 나오게 하고 하면은 됩니다. 네, 지금 얘는 이렇게 좌우를 제가 바꿔놨잖아요. 이게 덕짓을 이렇게 써놓은 거긴 한데 요거 그대로 쓰시려면은 나온 건 들어가게 하고 들어간 건 나오게 하면은 이성질체를 만들 수 있어요.
대망의 16번이네요. 제가 어제 이거 26번 한다고 마지막 문제에서 제가 걸려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자, 한번 볼게요. 자, 단맛을 내는 분자들. 여러가지 물질이 인간에게 단맛을 갖는다. 단맛은 분자가 세포 표면에 존재하는 미각 수용기의 하나인 단맛 수용기에 결합할 때 느끼는 거 당연하죠. 그래서 일단 결합이 강할수록 수용기를 포화시키는 데 요구되는 농도가 낮고 그 농도에서 단맛을 더 느끼게 한다. 단맛을 내는 분자와 단맛 수용기 사이 표준 자유 에너지 변화를 델타 G죠. 킬로줄 퍼 몰 또는 킬로칼로리 퍼 몰로 측정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이해 안 되는 거 없으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설탕 당도와의 비교치, 단맛을 MRS로 표시할 수 있다. MRS가 161이면은 사카린, 설탕이 161배 달다는 의미죠. 그러면 설탕은 이제 1MRS가 되겠죠. 설탕이랑 같은 거니까. 더 동일한 단맛으로 느끼게 된다. 수용기와 결합 반응의 델타 G, MRS의 관계는 무엇인가? 여기서 이제 평형상수 얘기가 나오겠어요. 그래서 델타 G가 높아지게 되면은 K 이퀄리브리엄 평형상수 높아지게 되죠. 그럼 이제 이 평형상수가 높아지는 게 뭐냐? 그럼 이제 산물 프로덕트 쪽으로 평형이 치우치게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결합을 더 많이 하게 된다는 뜻이죠. 따라서 델타 G가 더 음의 값을 볼수록 결합이 더 세지다. 그래서 MRS가 더 높아진다. 자, B 어디냐? 다음 장 있네요. B. 분자들의 당도 검사를 사람이나 동물 검사법보다 컴퓨터 모델로 하는 것이 유용한 이유는 무엇이냐? 얘는 딱히 과학적인 건 아니고요. 동물 실험을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윤리적인 문제도 있어요. 그리고 좀 동물로 하면은 좀 아무래도 결과가 정상적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정량적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C. 전형적인 단일 결합의 거리는 0.15 나노미터라고 할 때 이게 나타난 각 분자 HHB기의 숫자를 계산해 보라. 이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을 그리셔야 풀 수 있는데 얘도 저거 안 갖고 왔어요. C번도 이제 답지 페이지를 볼게요. 일단 그 전에 이거 계산부터 하자면 0.25에서 0.4 나노미터라고 했잖아요. A에서 B 사이 거리가. 이제 단일 거리 길이가 0.15 나노미터잖아요. 그러면 이걸 나누면은 1.67에서 2.67 정도로 계산을 할 수 있어요. 답에서는 1.5에서 2.5로 나오는데 더 정확하게 하면은 1.67에서 2.67입니다. 그래서 일단 답지 AS2 16번 B 페이지를 보세요. C번을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자를 만들어 놨죠. 0.25에서 0.4 사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초록색 막대가 있고 빨간색 초록색 막대, 빨간색 뭐죠 이게? 상자가 있는데 자, 신기술을 써볼게요. 초록색 막대, 빨간색 상자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어딨어? 여기부터 건데 여기가 0이에요. 여기가 몇이에요? 0.4 나노미터죠. 여기가 0.25 나노미터예요. 즉 AHB를 시작했을 때 B가 여기 있고 뭐 AH가 여기 있다 하면은 AH가 여기나 여기 어딘가에만 들어가 있으면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AHB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으면 0.1 뭐 이런 거고 한 0.3 되면 여기 만족하는 거고 조건은. 그렇게 해서 그림을 잘 그려가지고 해놨네요. 네. 이거는 시험에 안 나와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너무 정성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잘해줄 게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컨셉은 이해가시죠?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1장에서는 문제를 그렇게 많이 어렵게 안 낼 거예요. 많이 어렵게 내봤자 아까 제가 찝어줬던 몇 개 있죠. 화학기나 뭐 그런 게 나오지. 뭐 16번 같은 경우는 이건 좀 난이도 초과라서 완전 연구실 스타일의 문제라서 이거는 안 나옵니다. 이거는 진정하세요.
자, D번 C에서 산출된 값을 근거로 HB 구조를 가지는 분자들은 단맛을 낼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두 가지 반대 이론을 말해봐라. 자, HB 그룹을 이제 2개 이상 가지는 분자가 되게 많죠. 그럼 이제 어떤 AHB 그룹이 여기서 MRS로 작용하는지, MRS에 연관이 있는지 몰라요. 즉, 수용체에 결합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두 번째는 이제 구조가 이게 되게 단순해요. HB 자체가. 그러면 이제 반례가 너무 많죠. 뭐 예를 들면 KOH가 있다. 수산화칼륨 먹으면 혀가 녹죠. 단맛은 안 나죠? 네, 단백질이 녹으니까 이제 느낄 수도 없고. 수산화칼륨은 참고로 느끼한 맛입니다. 약간 느끼니까. 자, 2번 위의 분자들 중 두 가지는 HB 모델로 MRS 델타 G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어떤 게 되냐? 그러면서 자 문제로 돌아가서 43페이지에 있는 그림 보세요. 스크로스랑 디옥시 스크로스 볼게요. 첫 1번, 2번 그림이 있는 거. 이거 보시면은 HB기가 어디 있어요? 디옥시 스크로스는 이제 오른쪽에 하나 있고 스크로스는 오른쪽에 하나 왼쪽에 하나 있죠. 근데 이제 지금 HB 그룹이 지금 스크로스가 한 개 더 많고 MRS가 더 높죠. 디옥시 스크로스는 지금 AHB 그룹이 한 개 있고 스크로스는 HB 그룹이 두 개 있는데 그룹 두 개 있는 게 한 개 있는 것보다 더 MRS가 더 높으니까 더 다니까. 그래서 이걸 통해서 2번을 설명할 수 있는 두 가지 분자죠. 자, F 두 가지를 써서 설명하기 어려운 걸 찾아라. 자, 이러면 이제 아스파탐이랑 전 네오타임을 찾았는데 이거는 솔직히 되게 많거든요. 사실 어떤 거 두 개 집어도 다 설명할 수 있는데 자, 에스파탐하고 네오탐 이거 둘 다 NHO를 HB 꼴로 이제 NHO를 둘 다 가져요. 둘 다 NHO인데 MRS가 차이가 엄청나게 크죠. 아스파탐 같은 경우는 아스파탐 172고 MRS가 네오탐 같은 경우는 11,057이죠. 그래서 HB로는 이걸 설명할 수 없다. 그런 거를 발레를 바로 될 수 있어요. 자, G번 실험군에 든 실험 과정이 이것도 그냥 연구실적인 문제인데 모르는 분자를 이용해서 MRS 예측을 해서 이제 실제와 같은지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이미 아는 뭐 스크로스나 이런 식으로만 실험을 하게 되면은 대충 예상 가능한 결과고 그거에 맞춰서 데이터 셀렉을 해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결론을 도출하기 때문에 아예 모르는 실험군을 갖다가 해야 되지 않나 라고 해서 시험을 해서 과정을 한 거죠. 대망 H인데요. 저는 H가 네, 장난 아니에요. 이것만 갖고 솔직히 1시간 끌 수 있는데 이거 제대로 하느라 좀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래서 H 연구자들은 시험군의 델타지 예측치가 실측치와 평균 1.3kcal 모일 차이가 있음을 알아냈다. 위에 제시된 분자들의 표시된 값을 가지고 MRS 오류 값을 추산해보라. 자, 제가 아까 앞에서 A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델타지, 마이너스 델타지가 클수록 K 이퀄리브리엄 값이 높아진다. 그 다음에 이게 돼서 프로덕트 쪽으로 평형 치워져서 결합이 높아진다는 건데 자, 여기부터 수학이 나오는데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건 시험에 절대 안 나와요. 시험에 낼 수가 없어요. 이거는 계산기 없어도 풀 수는 있는데 저는 계산기 썼고요. 이거는 그 단순 계산 쪽은 델타 G는 일단 우리가 1장에서 배웠던 식 중에 이게 있잖아요. 델타 G는 마이너스 RTLN KEQ. 저는 이걸 써서 문제를 풀었어요. 일단 답부터 맨 뒤에 답을 보면은 그냥 뭐 대충 지수적으로 비례하니까 넣었더니 10배 나 1.32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이게 자 지수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아마 지수에 비례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프를 이제 앞에 지금 한 10개 정도 분자가 있고 지금 델타 G랑 MRS 값이 있잖아요. 그 점들로 해서 뭐 X축이랑 Y축 있고 X축에다가 이제 델타 G를 놓고
여기 MRS를 놓게 되면은 이게 지수예요. ln이기 때문에 진짜 이런 식으로 비례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러니까 답은 10배 정도가 나와요. 9.4배가 나오는데 계산식을 저런 식으로 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일방적으로 대입해서 하면 안 된다는 이유가, 자, 이 부분에서 1.3이랑 이 부분의 1.3 차이는 엄청나게 크거든요. 왜냐면 기울기 자체 지금 다르잖아요. 얘는 이만큼 증가하는데 얘는 지금 이만큼 증가하죠, 거의. 그래서 이렇게 그냥 대입해서 1.3 나온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제가 이거 다른 학생들 과외를 좀 맡았었는데 이거 풀라고 하면은 다들 막 그냥 뭐 MRS 값에서 빼고 그냥 답지 안 보고 풀라고 하면 애들이 다 어떻게 푸냐면 그냥 MRS 그냥 2개 있죠. 가까운 거 이렇게 하고 델타 G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를 이제 개수로 해가지고 y는 ax 더하기 b꼴로 해가지고 여기 x에다가 1.3 넣고 y는 얼마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데, 이렇게 풀면은 이제 틀린 게 일단 델타 g는 k EQ의 ln에 비례하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즉 지수함수의 꼴로 답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델타 g 곱하기 2의 rt승 는 AK EQ가 어떻게 나왔냐면 그냥 이 밑에 지수를 붙였어요. 그냥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되죠. 그래서 2의 델타 G 더하기 다시 쓰면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또 근데 이제 2의 RT승은 상수잖아요. 왜냐면 R 0.082 T 뭐 지금 온도 E 상수니까 이거는 항상 고정값이라서 얘는 상수예요. 그래서 얘는 그냥 나중에 그냥 뭐냐 상수 뭐 아무거나 뭐 K 뭐 L 뭐 이런 걸로 표현할 거고요. MRS는 지금 KEQ에 우리가 비례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즉 MRS는 A에 A 곱하기 KEQ로 나타낼 수 있죠. A가 상수니까. 그래서 MRS는 A의 KEQ는 A랑 EA랑 달라서 그냥 프라임 써는 거예요. A 프라임 E에 B 델타 G로 할 수 있어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MRS는 Y고 델타 G를 X로 표현하면은 Y는 A 곱하기 E의 BX 승꼴로 이 두 개의 상관관계를 표현할 수 있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수치를 대입할 수 있어요. 자, 이 식을 기본으로 해서 이거를 풀면 좋은 점이 어떤 수치에 이제 x나 y 값을 대입하더라도 이 플란 안에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계산을 해왔는데 답지 없거든요. 여기부터는 좀 난이도 초과 문제라서. MRS는 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하기 2의 마이너스 1.7238 곱하기 델타 G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즉 이제 오차 우리가 지금 델타 G가 1.3kcal/몰 만큼 차이 날 때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즉 그래서 MRS2 이게 뭔 뜻이냐면은 제 맘대로 쓴 함수인데 MRS는 오차를 포함한 MRS예요. 지금 문제 H에서 준 게 실측치와 평균 1.3kcal/몰의 차이가 있음 말하는 거잖아요. 즉 오차가 MRS를 구할 때 델타 G에 1.3이 더 추가된 거니까 이거 괄호예요. 곱하기 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하기 2의 마이너스 1.7238 곱하기 가로치고 델타 G 플러스 1.3으로 나오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만큼은 상수로 또 다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냥 몇 배라고. 그래서 오차는 10배. 아, 요만큼이 상수죠. 얘는 왜냐면 이렇게 해서 그냥 곱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2의 오차를 구하고 싶으면 이제 2의 1.7238승 곱하기 1.3을 하면 되죠. 우리는 지금 요만큼이 상수로 오차 배만큼 나게 되니까. 그쵸? 이거 식을 쪼개보면요. 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하기 2의 마이너스 1.7238 델타 G 곱하기 2의 1.7238 이게 1.3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그래서 이 식이
그래서 지금 얘를 포함하시면 안 돼요. 오차 구하실 때. 얘는 우리가 원래 구했던 값. 그리고 얘가 오차입니다. 그래서 오차에 2에 1.7238 곱하기 1.3을 하면 9.4배가 나오게 돼요. 굉장히 힘들게 풀었어요. 그래서 이제 답지에는 약 10배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 하면은 9.40238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9.40배 나게 된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예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이 아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제가 오늘 설명을 좀 이상하게 한 것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솔직히 지금 제가 인터넷으로는 좀 처음 해보거든요. 이렇게 녹화 강의로는 스카이프로는 가끔 해가지고 제가 스카이프로는 가끔 해가지고 실시간으로 하니까 걔네가 뭐 안 들려요 안 들려요 하고 몰라요 이해 안 돼요 하면은 다 다시 설명해주고 하는데 이렇게 녹화 강의로 하니까 생각보다 되게 심심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네요. 앞에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 뭐 파일을 달라고 하시면 드릴 수도 있고 제가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셔도 되고 뭐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실 수도 있잖아요. 뭐 연습 문제가 솔직히 1장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에도 있고 당장 연습 문제 1-1이 세포에서 ATP와 ADP는 평형 상태에 있는가 사실 이런 게 정말 중요한 거고 오늘 풀었던 연습 문제는 이렇게 핵심적인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구조 찾는 거 정도? 제가 추천하는 거는 지금 25페이지 생화학 그 칠판 한글판 기준으로 25페이지에 있는 연습 문제 1-1부터 그 밑에 풀이도 얘는 다 있어서 제가 안 하긴 했어요. 풀이 있으니까 이거 한 번씩 다 따라가 보시면서 뭐 표준 자유에너지 변화 이런 거를 다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 오늘 풀었던 거는 왜냐면은 오늘 풀었던 거는 약간 아무런 배경 지식 없어도 풀 수 있지만 챕터 2를 넘어가게 되면 이제 물이 나와요. 물이 나오면은 앞에 있던 걸 좀 잘 알아야 돼요. 뭐 평성 KEQ라던가 이제 뒤로 가면 KW 이런 것도 나오고 뭐 3투 이런 거 할 때 다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걸 다 아셔야 편합니다. 제가 그리고 뭐 적정곡성 나오기 시작하면은 pH, pKa 관계 나오기 시작하면은 저도 굉장히 설명하기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 이게 숙지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오늘 배우신 연습 문제 복습하시고 1장 복습하시고 질문 있으시면 하시고 3분을 제가 더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게 1시간이 나오는데 여기 3분 동안 뭐 제가 과제라도 내드릴까요? 일단 다음 시간에는요 2장 연습 문제 2장에도 연습 문제가 있어요. 2장도 계산 단원이기 때문에 57페이지에 연습 문제 2-1부터 해서 3투합 구하고 3투합 자체는 그냥 파이널 CRT로 구하면 돼서 쉽고 2.2부터 이제 평형상수랑 이온화상수 같은 거를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공부해 오시면 제가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파트가 여기서 많이 포기를 해요. 생각하는 친구들이 처음에 포기하는 시점이 여기라서 또 3장부터는 또 쉽거든요. 3장부터는 그냥 아미노산 이런 거 배우는 거라. 그리고 2장 같은 경우는 물 단원 자체가 물 단원 자체가 문제가 굉장히 많아서 여러분들 이걸 다 풀어 오셨으면 좋겠고 제가 아마 다음 주부터는 이제 자료 분석형 문제 있죠. 제가 방금 한 이런 문제 16번 같은 거 이런 거는 안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좀 시험과는 굉장히 동떨어진 문제예요. 약간 대학원 갈 친구들을 위한 문제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처음 배우는 사람이 솔직히 풀만한 레벨은 아니거든요. 제대로 하는 거 아니면 제가 아마 다음 주부터는 오늘 16문제 푸는데 1시간 정도 걸렸으니까 한 16에서 20문제 정도 풀 건데 37문제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풀어오고 질문을 해서 좀 헷갈리는 거나 좀 확실히 풀어줬으면 하는 것만 제가 풀어드리면 되게 좋은데 이거는 카톡에서 또 얘기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 다들 수고하셨고 복습하시고 이거 지금 오늘 들으면서 좀 불편한 점 있을 거예요. 막 뭐 선생님 발음이 너무 구려요. 뭐 소리가 너무 안 들려요. 지금 그냥 노트북
마이크로 하는 거거든요. 화면 캡처 해놓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이제 바로바로 영상 보고 알려주시면은 제가 바로 피드백해서 또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봬요. 안녕.